자, 22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높이가 HA인 평면에서 물체 A를 D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을 거고요. 자,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에너지부터 잠깐만 구해볼까요? A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mg, h, a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아직 멈춰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d의 제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걔가 내려오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할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원래 운동 에너지로 증가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찰 구간에서 없어진 에너지가 EMG, H만큼이 사라진 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가만히 놓고 B는 9H에서 놓으면 A와 B는 서로 같은 속력으로 충돌할 거야 라고 나왔고요. 충돌 후 나와 같이 A는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ED만큼 압축을 시킬 거고 B는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할 거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 건 똑같을 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 앞에 문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H에서 떨어지는 건 3V라고 놓으면 편해요. 어차피 V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온 게 없으니까 B는 이쪽으로 3V로 갈 거야. 그러면은 A도 이쪽으로 얼마로 내려올 거겠어요? 3V로 오겠죠. 근데 A는 질량이 M, B는 2M이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3MV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이. 그럼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3MV인데 B는 여기에서 튀어 올라가서 H밖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는 갈 때 V로밖에 못 갔다는 얘기예요. 즉 2MV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합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3MV니까 A가 마이너스 5MV를 가지고 가야 돼요. 즉 얼마만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5V라고 하는 속력으로 왼쪽으로 갈 거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이는 원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이여야 하냐면 5배니까 25H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이여야 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만큼이 사라졌고 2H만큼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 ED만큼을 줄일 수가 있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과정입니다. A가 처음 갖고 있었던 에너지에서 이만큼이 사라지고 나니 여기에서 3V라고 하는 속력을 갖는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5V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사라지고 똑같이 EMGH만큼 사라지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위에 거는 MGHA에서 2분의 1 KD를 D제곱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EMGH만큼 사라지고 나니 얼마가 됐냐면 속력이 3V. 그러면 이거는 9H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9MGH라고 쓸 겁니다. 또 운동 에너지로 막 V라고 하는 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어떻게 될 거느냐 하면 자, 5V다 라고 하면 25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5 MGH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EMGH를 뺄 거예요. 여기서 손실이 될 거니까. 그죠? 여기서 손실이 될 거니까 그것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MGHA에다가 ED만큼 줄어들었으니까 EKD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HA와 H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그지? 둘 중에 하나에서 이 KD의 제곱들을 사라질 수 있게 하려면 얘네들을 2배로 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쵸? 4배를 해야 되겠지. 여기다가 4배를 해서 연립을 갖다가 한번 해보신다 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MGHA 했을 때 HA 값이 7H가 나오는 거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mgha는 뭐가 나올 거냐면 7mgh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겁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ha는 7h로구나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앞 영상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을 하실 때에는 처음에 갖고 있는 에너지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 갖다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문제를 푸는 데에서의 팁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의 속력을 가지고 얘가 9H까지 올라갈 거야. 얘는 25H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야.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시면 얘네들 9mgh, 25mgh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속도가 되게 빨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익숙해지도록 문제를 여러 번, 자주, 많이 풀어봐 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볼까요? 24번은, 자, 24번도 약간 복잡할 거예요. 비슷해요. 22번하고 되게 비슷한데, 자, 그린 가와 같이 높이가 4h인 평면에서 용수철 P에 연결된 물체 A에 B를 접촉을 시킬 거라고 합니다. B를 접촉시킬 거래요. 그래서 ED만큼 압축시켰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탄성 에너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EKD의 제곱이라고 하는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 얘네들이 B가 A하고 딱 분리가 되는 순간, 즉 얘네들이 평형점에 오는 순간, 용수철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순간에는 A의 에너지와, 그쵸?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로 나뉘게 될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는 A와 분리가 된 후 높이차가 라지 H인 지점을 또 등속도로 지났대요. 좀 아까도 그랬었죠. 그래서 등속도로 지났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B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B, G, 라지 H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걸 의미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가가지고 얼마만큼? 3D만큼을 압축을 시켰다. 그리고 다시 마찰 구간을 지나서 4H인 지점에서 이번엔 정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B가 뭐 이렇게 한 것은 똑같을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안 본 게 A는 P를 원래 길이에서 최대 D만큼 압축시킬 거야. 그렇다란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얘가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D만큼 압축시키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D의 제곱이 될 거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 2KD의 제곱이었으니까 이 B가 갖고 있는 건 얼마가 되는 거겠어요? 2분의 3KD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야기를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B는 여기에서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와 4H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중간에 이만큼이 사라지고 나니까 여기에서 3D만큼을 줄일 수 있었대요.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얘는 여기에서 3D만큼을 줄이는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역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난 다음에 얘는 요 위에 올라가서 딱 4H까지 올라가는 에너지만 가질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다가 해볼까요? 여기다가 할까요? 자, 일단 B 가지고 할 거예요. B는 원래 운동 에너지 2분의 3 KD의 제곱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높이가 4H래요. 여기서 B의 질량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M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더하기 4mgH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었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근데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소모가 됐네. 얼만큼? mg 라지 h만큼 소모가 됐어요. 그랬더니 가서 얘를 3D만큼 눌러. 그 얘기는 2분의 9KD의 제곱이 될 거야. 요거 하나. 두 번째, 거꾸로 올라오는 건 얘는 여기에서 2분의 9KD의 제곱이었는데 2분의 9KD의 제곱이었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이 사라지고 mg 라지 h만큼이 사라지죠. 올라가면서.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4mgH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라지 H를 찾아야 되니까 이 KD의 제곱들을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KD의 제곱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하시던가 해서 얘네들 연립을 풀어보시게 되면 답은 2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 연습해 보셔야 되겠고, 여기서 KD의 제곱들 없애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산 속도를 빨리 높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중요해요. 물리에서. 그러니까 수학이나 산수가 좀 잘 되셔야 그래서 물리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야 하는 거니까요. 자, 23번 보시면 그림은 높이가 h인 평면에서 용수철 P에 연결이 되어 있던 물체 A에 물체 B를 갖다가 접촉을 시키고 P를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을 시켰대요. 그러면 여기도 2D만큼 압축시켰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도 2KD의 제곱이라고 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에 얘네가 튀어나가고 나면 어떻게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로 나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B를 가만히 놓으면 B는 원래 길이에서 A와 분리가 돼서 면을 따라 운동을 할 거고, 뭐를 가지고? 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높은 곳에 있는 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P에 연결된 채로 직선 운동을 할 거야. B는 높이차가 2h인 마찰 구간을 등속도로 지나서 수평면에 놓인 용수철 Q를, 자 근데 여기에서 2h를 역시 등속도로 지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거란 얘기예요. E, B, G, H만큼, B는 B의 질량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만큼 소모가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얘를 루트 2D만큼 압축을 시킬 거다. A와 B가 분리된 후 P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B가 마찰 구간에서 내려갔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EBGH랑 같을 거래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 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결국은 A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었을 거거든요. 이게 얼마란 얘기냐 하면은 EBGH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애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이 A가 EBGH라고 하는 거는 찾아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B의 운동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B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얼마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B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포텐셜 에너지인 BGH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만큼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EBGH만큼이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EBGH를 하고 나니 이 값이 얼마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냐 하면 루트 2D를 줄이는 거. 그러면 얘네들은 KD의 제곱이 되었어. 그죠? 자, 그러면 KD의 제곱이라고 하는 얘네들과 그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것인데, 여기에서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KD의 제곱을 사실 없애야 되거든요. KD의 제곱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치? 그러면 KD의 제곱은 여기에서 보시면 KD의 제곱은 얘네들을 2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KD의 제곱 자리에다가 쟤네들을 2로 나눠서 하면 여기는 BGH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2분의 1 EB라고 하는 값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2분의 1 EB 넘어갈게요. 그러면 2분의 1 EB는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BGH니까 EBGH가 될 거고요. 그러면 EB라고 하는 값은 4BGH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가 4BGH래요.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서 A와 B는 속력이 같았겠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의 B가 1대2란 얘기는 질량도 1대2란 얘기가 될 테니까 답은 4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외로 막 복잡하게만 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고 요 바로 앞에서 있었던 24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3번하고 24번을 푸는 거를
계속 연습을 또 해보시면 용수철 문제는 또 웬만치 푸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번. 그림은 H인 A 지점에서 이렇게 운동하던 애가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예요? 이건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죠. 7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 질량을 m이라고 놓고요. 그럼 A점에서는 mgh 플러스 emv의 제곱, B에서는 emgh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 요거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나눠보시면 2분의 3mv의 제곱이 mgh거든요. 그러면 2분의 1 mv의 제곱은 그쵸? 3분의 1 mgh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값은 3분의 7 mgh가 될 거고 C지점에서 운동에너지 없으니까 그쵸? 3분의 7h까지 올라가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조금만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금방 풀리는 것들만 빨리빨리 하고 가볼게요. 그림은 질량 1kg의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의 점 A를 지나 점 C를 통과를 하여 최고점 B에 도달을 한 후, 자, B에서는 속력이 0이었겠죠. C를 올라갈 때의 속력과 내려올 때의 속력은 같을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물체가 A에서 B를 거쳐 C를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3초고요.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3초가 걸리고 A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10m/s래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50줄이었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50줄이었겠죠. 근데 C에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4배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50줄을 4대 1로 나눠야 돼요. 그지? 그러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40줄이 나와야 되고 운동 에너지가 10줄이 나와야 3배군요. 죄송합니다. 3배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 4분의 3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2분의 75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2분의 25줄이 나올 거예요. 근데 2분의 25줄이 나오려면 봐봐라.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몇이 돼야 돼? 5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럼 봐봐. 10이 5m/s여야 돼. 10에서 5가 됐어. 5가 감소했고 내려올 때는 아래로 5야. 그러면은 속도의 변화량이 다 같다는 얘기는 걸린 시간이 다 똑같겠네요. 그랬더니 여기 1초, 여기 1초, 여기 1초 되면 딱 3초가 걸리겠네. 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가속도는 1초에 5씩 줄어드는 가속도였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가지고 얘네들 보시면 C에서의 속력은 5m/s에다 맞을 거고요. 그쵸? C에서의 속력은 5m/s. 가속도의 크기는 5, 맞죠? 1초당 5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A와 C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A와 C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겠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얘네들은 뭐 그래프를 그리셔도 좋기는 한데요. 우리 이거 해볼게요. 얘네들의 평균 속력은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그러면 평균 속력이 얼마가 나올 거냐 하면 2분의 5가 되겠죠.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이니까. 그렇게 곱하기 몇 미터를 갔습니까? 그쵸? 몇 초를 갔습니까? 3초 갔잖아요. 이게 0초일 때, 이게 3초일 때니까, 그치? 그러면 2분의 15. 그러면 7.5m에 해당하겠더라. 그래서 틀렸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빨리 푸실 수 있으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더라. 27번 보시면 영희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위치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을 해서 mgh를 가지고 있었겠네요. 걔가 놀이기구를 때려서 이렇게 됐대요. 2분의 1 mv의 제곱이 됐겠네요. 자,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해야 되겠고 영의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를 했고요. 얘하고 얘 같다 라고 놓으시면 디귿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27번은 매우 쉬운 문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8번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으로 갈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가 각각 마찰이 없고 도중에 꺾인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온다. A, B는 각각 동일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을 동시에 통과를 하고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해서 동시에 수평면에 도달을 한대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h인 지점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동안 그쵸? 중력이 한 일은 mg 곱하기 높이니까 h 서로 같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아야 되니까 같아요. 기억 이응까지 딱 맞았거든요. 근데 디귿이 중요해요. 얘네가 여기에 동시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A와 B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속력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0에서 출발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 경사는 얘네들의 가속도를 결정을 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A의 경우에는 속도가 이렇게 가속도가 처음에 이렇다가 나중에 가속도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A의 경우에는. 그런데 B의 경우에는 처음에 가속도가 되게 컸다가 나중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같은 시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 B가 움직인 거리가 훨씬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안 되잖아요. 같은 거리를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B하고 A하고 둘 다 0으로 시작한 것도 아닐 거고 A는 더 빨리 출발해야 돼. B는 조금 빠른 속도로. A가 더 빠른 속도로 출발하고 B는 조금 느린 속도로 출발을 해야 얘네가 동시에 여기에 도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같지만 운동 에너지가 A가 더 크잖아요. 질량은 같은데 속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 된다? A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문제를 내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29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